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 FM 그리고 IBC 인천 방송이 공동기획하는 성기철의 뉴스 리포터입니다. 저희가 그 송도에는 오래전부터 말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를 둘러싼 여러 가지 잡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잡음이 한 기사로 통해서 일부 좀 드러나는데 먼저 기사 한번 보실까요? 기사를 좀 올려줘 보세요. 네, 이 기사를 보면 네, 지금 자료가 저희가 오늘 준비한 자료가 많다 보니까 지금 잘 안 올라오고 있는데 네, 글로벌 시티에서 최근 이제 66억 원이라는 그 분양 수수료, 분양 지원금, 분양 인센티브가 나갔는데 이 부분이 석연치 않다 이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이 기사가 관심을 모으게 된 이유는 여기에 근무했던 근무했던 분들과 또 그때 당시 시장 그분들이 지금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과정에서 이름이 나오는 분이 일부 겹친다. 이래서 더 관심을 가졌는데요. 기사를 한번 좀 올려보시죠. 기사 제목으로 해서 올린 걸 한번 줘보세요. 지금 사진에는 이제 송영길 전 국회의원의 사진이 나왔는데 이제 송영길 시장은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인천시장을 지냈고요. 이때 임명됐던 분이 전 글로벌 시티의 사장이신데 이분과 연결됐던 그 같은 분들 연결선상에 있는 분들이 글로벌 시티에 있습니다. 지금 신문 기사를 못 찾고 계신가요? 그렇죠? 네, 진행을 그냥 하겠습니다. 자, 글로벌 시티가 어떤 건지 어떤 것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있어 설명을 좀 드리면 재외동포들이 교국에서 정주할 수 있도록 정주 환경을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천 글로벌 시티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100% 출자해서 만든 인천시 입장에서 보면 자선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공기업이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정도의 그 세금으로 만든 회사입니다. 그동안 글로벌 시티에서는 1단계로 송도 아메리카타운의 아이파크 분양을 완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단계로 주거복합단지 오피스텔 포함되어 있고요. 판매시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분양 작업은 마무리했다고 이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오늘 이제 우리가 상가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나눌 건데 이 과정에서 문제되는 부분을 정확히 찝어낼 수 있는 분이 계셔서 저희가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제 옆에 계신 분은 인천 글로벌 시티 2단계 맞죠? 네, 2단계. 예, 2단계의 아파트 국내 분양을 담당했던 아파트 국내 분양. 예, 분양사 VIP 인베스트먼트 이사 이기원입니다. 네, 사실상 이사님으로 지금 직함을 제가 소개했습니다만은 회사의 업무를 전반적으로 보셨기 때문에 네. 어느 누구보다도 글로벌 시티와 분양사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꿰뚫고 계신다고 저희가 취재를 통해서도 확인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셨고요. 자, 우선 우리가 이제 궁금한 게 많아요. 지금 66억이라는 것 때문에 너무나 그 세간에서는 그게 모든 것양 이렇게 지금 사실 이렇게 인식들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글로벌 시티에 대한 조금 소개를 좀 더 해주고 제가 말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시티 사진 좀 올려보세요. 상당히 멋있습니다. 글로벌 시티 사진 보시면 네, 오늘 좀 자료 화면에 지금 글로벌 시티 저게 송도의 주거타운으로 70층 70층 아파트입니다. 저게 2단계인가요? 예, 송도 더샵 예, 아메리카타운 2단계 예. 70층으로 해가지고 네. 아주 외관이랑 이렇게 멋있게 해가지고 네. 분양은 아파트 분양이랑 성공적으로 잘 끝났습니다. 앞에 부분이 상가입니까? 예, 상가 도로 쪽이 상가고요. 도로 쪽에 상가. 예. 저부터 분양이 다 끝났다는 거고요. 네네. 예. 1단계는 그럼 지금 저기서는 안 보이나요? 네, 1단계 뒤쪽에 있습니까? 예. 네. 다른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예, 지금 투시도 보셨고 욕심 낼 만하죠. 이건 상가 부분을 중심으로 한 겁니까? 네네, 예. 이쪽은 상가 부분이 네. 전면에 도로 쪽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상가가 분양이 외면받을 만한 곳은 아니네요. 위치상으로 어떻습니까? 저희가 위치상도 굉장히 좋은 위치고요. 네. 저희가 아파트 분양할 때 상가 사전 청약률이 네. 상가 분양받고 싶다는 분들이 한 80% 정도는 네. 이미 사전 의향자들이 많이 예.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의 발언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사전에 80% 이상이
상가 분양을 희망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이거 다음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저희가 그 다음에 다음 사진 한번 더 보시죠. 이것도 이제 조감도인데 지금 이제 포스코 건설에서 내놓은 조감도예요. 네. 욕심이 좀 나게 살고 싶다는 희망을 이렇게 전철역으로 굉장히 가깝고 예. 향후에 여기가 이제 인접된 예. 그 병원, 네. 연세 세브란스 병원도 앞으로 입점할 수 있는 상태고 예. 마지막 노른자의 땅이기 때문에 예. 상가로서도 입지가 굉장히 좋은 상태였습니다. 네. 자격은 입주 자격은 좀 제한이 있지요. 아파트만 입주 자격이 제한돼 있었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재래동포가 국내의 정주 환경을 조성한다는 그런 명분이었기 때문에 말하자면 해외 그 거주를 하고 계신 분들 해외 거주나 국내 시민권자나 시민권자는 영주권자 상태로 가능했습니다. 네, 그 국내에 사시는 외국인이 시민권의 영주권 갖고 계신 분 네네. 또는 해외에 계신 우리 동포들, 네네. 교포들은 저게 분양을 신청할 수 있었고 네. 인기가 굉장히 좋아서 1단계, 2단계 다 완판인가요? 네네. 네. 아파트 상태로서는 굉장히 인기가 좋은 상태였습니다. 예, 굉장히 좋은 상태로 돼 있었고요. 자, 여기를 둘러싼 논란이 좀 있는 거 잠깐 점검하고 상가 분야의 문제점 제가 집중적으로 파헤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 역대 사장들 대표이사들이 어떤 분을 거쳤는지 한번 참고적으로. 자, 이분들은 이번 저희가 말하고자 하는 사건에 연루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역대 사장은 좀 아셔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제가 표로 이렇게 잠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인천시장이 송영기 시장 당시에 이성만 현 국회의원이 재임을 하셨습니다. 재임 기간은 좀 약간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인천글로벌시티의 홈페이지에도 역대 대표이사를 표시를 안 했기 때문에 재임 기간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성만 현 국회의원 불행히도 지금 민주당 정당대 동봉투 사건 의혹과 또 지금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성만 국회의원이 국회에 21대 국회 출마하면서 빈자리를 방화석 전 대표가 이제 취임을 하는데요. 이분은 송영길 전 의원의 보좌관을 지냈습니다. 이분께서 2019년 12월에 부임을 해왔고 2028년 8월쯤에 사임을 한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 대표죠. 인천시 소통관을 지냈던 백응섭 대표가 지금 대표를 맡고 있고요. 백응섭 대표께서 이번 66억 돈이 잘못 나갔습니다. 이거 배임인 것 같습니다라고 사건을 인천지방경찰청에 고발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데 지금 나와 계신 대표이사님들은 이번 저희가 얘기하고자 하는 사건에 집정 연루됐다 안 됐다 이거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냥 역대 대표이사를 소개한 도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동안 여기 송도 글로벌 시티를 인천 글로벌 시티를 두고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었는데 그동안 나왔던 문제 정리한 표 잠깐 보여주시죠. 우선 보면요. 네, 글로벌 시티는 지금 이런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졌고요. 네, 현재 공동주택 오피스텔 판매실 총 2,374호실 분양을 마쳤다는 거죠, 정말요? 네, 분양은 다 끝났습니다. 네, 다음 표 한번 보여주세요. 네, 지금 글로벌 시티가 그동안 문제됐던 제기점 보면은 매출이 2019년도에 보면 매출이 9억 8천만 원 정도였는데 영업 손실이 45억 정도가 됐답니다. 그리고 급여가 갑작스럽게 증가를 합니다. 이게 이유는 대표가 교체가 되면서 직원들을 많이 해임을 했었나 본데 이분들이 다시 복직 판결을 받아가면서 들어오면서 급여가 이중 지출을 되게 돼. 결국은 이제 복직 비용인데 정당 지출이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급여가 많이 지출이 된 상황. 또 접대비도 많이 올라가 있고 업무 추진비도 많이 올라가 있고 이래서 좀 말이 좀 많았었던 곳이에요. 이런 말이 많았던 곳이 결정적으로 한타를 맞았던 게 지금 대표이사께서 66억이라는 돈이 분양사에다 나갔는데 이 부분이 아무래도 수상쳤습니다. 이런 식의 의혹을 갖고 민원 제기를 수사 제기를 한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자,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고요. 저희가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자, 상가 분양을 통한 미스테리 한번 좀 올려줘 보시죠. 제가 크게 두 가지 초점에서 다룰 거고요. 첫 번째, 상가 분양 과정의 미스테리 사전 청약자 넘쳤답니다. 자, 이걸 이렇게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인천 글로벌 시티가 이 분양 업무를
포스코에 넘긴 겁니까? 2단계에서? 상가하고 오피스텔의 분양 선정자를 분양 선정자? 네, 분양 선정할 수 있는 예. 업체 선정하는 권리를 예. 포스코에다 넘겼습니다. 잠깐만요. 이해가 안 돼요. 네, 분양 선정 자격은 사실 이 글로벌 시티에서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뭐 공고내에서 업체를 선정하면 되는데 네. 그걸 시공사인 네. 포스코에다가 당신들이 분양사를 선정해봐 이런 권한을 넘겼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럼 할 수도 있겠죠. 네. 선정해봐 우선. 네, 선정할 수 있는 그 이면에는 예. 예를 들어서 그 대표가 예. 그 분양을 했을 때 나중에 어떤 돈을 지급하거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네. 쉽게 말해서 어떤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을 네. 만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굳이 그래야 될 이유도 없었고 예. 그 시공사한테 넘기면서 굳이 그래야 할 175억이라는 쉽게 말해 알선료를 갖다 175억을 지급했는데 예. 그건 엄청난 시민의 세금이 지출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네. 지금 우리 이사님한테 이 공사해달라고 맡겼어요. 네. 맡기면서 공사 끝나고 분양자 추천해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공사비 줬는데 추천해달라고 비용 줄까요? 그런 것은 아직 그런 예는 거의 못 없죠. 봤습니다. 예. 그런데 추천해달라고 해서 175억을 줬어요. 예, 별도 지원금으로. 별도 지원금으로. 네, 분양 지원금으로. 이게 분양 수수료가 아니고 분양 분양 지원금. 지원금으로 175억을 지급을 했습니다. 납득이 잘 안 가고요. 여하튼 그 다음에 네. 그러면 이 과정에서 실제 분양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분양 수수료가 발생할 거 아닙니까? 네. 그건 또 지급된 겁니까? 네, 분양 수수료는 또 별도로 인천 글로벌시대에서 그 분양사로 직접 줬습니까? 예, 직접 통장으로 입금해 줬습니다. 그럼 지금 나온 66억은 무슨 얘기예요? 그거는 이제 그 인센티브라고 해가지고 예. 그 또 별도로 지급했다고 저도 신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방송 보고.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미 175억이란 분양 지원금이 예. 포스코로 지급이 됐기 때문에 네. 만약에 그거에서 인센티브가 만약에 발생이 되더라도 네. 그럼 포스코에서 지원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겠죠. 네, 그러면 아니면 포스코에 대한 175억 분양 지원금을 주지 말든지 예. 아니면 분양사에만 인센티브를 별도로 지급하든지 예. 둘 중에 하나로 가야 되는데 네. 이거는 회계장부상 도저히 저로서는 납득이 안 가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잘못 알고 계신 분이 많을 것 같아요. 175억이 포스코에 분양과 관련해서 돈을 줬는데 포스코가 포괄 계약을 해서 분양까지 책임지는 걸로 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가면서 의아를 했어요. 아니 분양이라는 거는 분양한 실적에 따라서 수수료가 나가는데 왜 정액으로 돈이 나갔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175억은 분양 지원금으로 포스코에 준 돈이고 네. 분양 수수료는 포스코가 추천한 업체 거기에 분양 수수료가 나간 또 거예요. 별도로 나갔고 별도로 나갔다는 거예요. 네. 자,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별도로 나갔고 근데 지금 별도로 나간 거 외에 이 분양 회사가 고생 많이 했으니까 분양이 잘 안 되는 곳인데, 그죠? 네. 분양이 어려운 곳인데 이걸 분양을 하는 대로 노력을 했으니 66억 원은 이쁘다고 준 거예요. 별도 인센티브라고. 별도 인센티브? 예. 근데 지금 앞서 저희가 뭐 사진도 보여주고 왜 이렇게 저 앞에 설명을 많이 드렸냐면 아파트의 자격 요건은 재미교포나 국내의 시민권 가진 자한테 제한적인데 네. 상가하고 오피스텔은 일반 국내 내국인들이 얼마든지 신청해서 시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분양을 할 수 영업할 수 있는 있는. 영업 대상이 넓다는 거잖아요. 네. 더. 네. 자, 근데 고생 많이 했대요. 그래서 66억 나갔습니다. 그러면 분양이 실제로 됐기 때문에 잘했다면 된 건데 그럼 이 지역이 분양이 어려웠던 것인가? 자, 상가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사님께서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이 첫 번째는 지원금이 나갔고 분양 지원금 175억 나갔고 분양 수수료는 별도로 분양에 다 줬고 그리고 끝나고 분양 어려운데 분양 잘 해줬으니까 고맙다고 66억 줬고 자, 세 번 돈이 나갔습니다. 이 상황에서 상가 정말로 이 분양하기 힘들었습니까? 상가는 입주하고 싶다는 분양받고 싶다는 분들이 굉장히 저희가 아파트 분양할 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인천 글로벌시대 제안을 했었습니다. 이미 80% 정도는 이미 사전 분양자들이 있기 때문에 상가 부분은 오피스텔은 물론 말할 필요도 없었고요. 예. 오피스텔은 바로 완판될 수 있었던 위치고 특히 상가 부분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저희가 여러 번 제안서도 넣고 그런 상태였습니다.
자, 이게 지금 우리 그 이 이사님께서 혼자만의 주장이 아니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가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청약서입니다. 사전 청약서 한번 열어줘 보세요. 네, 사전 청약서 지금 보이고 계십니까? 지금 저게 어떤 의미죠? 저 설명 좀 해주시죠. 사전 청약서는 그 공고 내기 이전에 네, 상가 공고 내기 이전에 내가 이러이러한 상가를 네, 분양받고 싶다 해갖고 사전 구매 예정자들이 예. 분양팀에 제출했던 사전 구매 의향서입니다. 저기는 이제 실제 구매 의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네네, 분양받고 싶어하는 분양 사람들. 받고 싶어하는 사람. 예, 예. 내가 저거 받아서 임대를 놓든 장사를 하든 하고 싶은 거예요. 네네. 저기 보면은 그 희망하는 그 판매 시설의 위치도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네네. 3번 보시기 바랍니다. C-101 돼 있는데 저기 협의가 됐네요. 이렇게. 네네. 지정을 해가지고 선점을 해갖고 다 제출을 분양 직원들한테 제출했습니다. 네. 지금 그 사전 구매 의향서의 제일 밑에 보시면 하단에 보면요. 인천 글로벌 시티가 돼 있고 포스코 건설 그리고 분양사 이름이 돼 있습니다. 네네. 저거는 이제 단독으로 그 영업사원이 만든 게 아니고 저 4개 회사를 이름을 넣어서 영업사원이 대표로 영업을 해서 받은 거고 저분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저런 구매 의향을 제출한 네, 거겠죠? 현장을 방문하고 부동산들을 돌면서 네. 이런 것을 그 사전 그 분양받고 싶어 하신 분들한테 예. 사전에 이걸 받아가지고 예. 그 이제 분양 사무실에 제출하는 겁니다. 네. 하나만 더 실적을 볼까요? 네.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요. 예, 실적. 자, 네. 사전 청약서 2번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자, 똑같은 유형인데 이분도 보면은 그 점포 희망 점포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이건 어디까지나 사전 구매 의향이다. 그러니까 근데 의사만 보인 거지. 지나가다가 우리 저 산에 가다 보면은 앞에서 휴지 나눠주면서 이렇게 사전 구매 하잖아요. 네. 그 저 아파트 관심 있냐고. 저건 다 사실은 뭐 법적 구속력도 없는 건데 저걸 가지고 무슨 사전 분양이 된다라고 분양이 상가가 쉽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느냐 이렇게 반박할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저런 그 사전 의향서나 이런 거 만들 때는요. 예, 이 사전에 인천 글로벌시티에서 어떤 분양 홍보 자료나 사전 예. 홍보 자료는 컨펌을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네. 글자 한자까지도 예, 이것은 나가야 되나 안 나가야 되나 컨펌을 받고 나가야 되고요. 예, 왜냐하면 회사의 신뢰와 굉장히 밀접한 거니까 네, 그런 거 나가야 되고 공고를 하면은 네, 공고를 할 시에는 보통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예, 아니면 사전 의향자들한테 예. 다 통보를 하게끔 돼 있어야 되는데 예. 전액 미달시켜 버렸습니다. 공고를 숨겨가지고. 일단 지금 미분양시켰어요. 예, 사전 구매 의향서를 제출한 분들은 여하튼 이 상가에 관심 있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포기를 한다 하더라도 근데 적극적으로 희망하시는 분은 보통 우리 그 부동산 계약할 때 계약금 같은 거 내잖아요. 네네. 저기도 냅니까? 네. 아, 그 관련 자료 갖고 오셨는데 한번 보여주시죠. 자, 보면 이제 그 금액을 입금시켰던 그런 자료인데요. 사전 네. 청약금이라고 있습니다. 예, 사전 청약금. 아, 저거군요. 저기 보니까 네. 신탁에다 돈을 넣었네요. 네네. 이미 신탁사를 만들어서 예, 신탁사에 1,000만 원씩 한 구자당 1,000만 원씩 납입을 예.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등산하는데 입구에 있던 그 분양사들 영업 홍보하는 내용을 좀 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는 이제 희망을 써도 그것이 돈을 넣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 성립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저기는 계좌를 안내받고 계좌를 안내받은 거죠. 네. 그러니까 임의로 넣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요. 예, 저기에 이렇게 1,000만 원씩 넣습니다. 점포 하나에. 네. 예, 저렇게 해서 넣으신 분들이 사전 청약을 하고 넣으신 분들이 어느 정도 사전 청약자들이 약 한 800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800명. 예, 그 신탁 계좌를 확인해 보면 예. 약 한 800구자가 들어왔을 겁니다. 돈까지 넣은 분이 800명. 네. 네. 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예. 인천 글로벌시티에서 이제 상가를 공고를 하는 것은 일반 인천 시민들이나 일반 대중들을 대상으로 해서 네. 상가 구매 예정자들한테 공평하기 위해서 건축법상 예. 공고를 하게끔 돼 있거든요. 네. 그런 깜깜이 분양을 자체적으로 불법적으로 간주하는 것을 예. 인천 글로벌시티에서 그것을 주관을 해가지고 깜깜이 분양을 했다는 그 자체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 자,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여튼 상가 분양을 굉장히 어려웠다, 여기가. 아까 그 조감도에 보여준 거는 그냥 보여주려고 그림 이쁘게 한 거고 사람 있는 것으로 한 거지. 너무 힘든데 그걸 고생스럽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인센티브로 66억 줬어요. 지금 그 얘기일 건데.
그런데 지금 보면은 800여 명이 넘는 그 점포가 몇 개나 됩니까? 점포가 한 270개 정도 됩니다. 그럼 거기에서 실제로 희망이 270명이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점포 숫자의 몇 배가 넘는 분들이 그 희망을 했고 돈을 저렇게 800여 명이 지정된 계좌에다 돈을 계약금을 넣은 상태였습니다. 자, 이 넣은 상태에서 청약금입니다. 청약금. 청약 신청금. 청약 신청금. 네. 자, 계약은 아니고 청약 신청금 넣습니다. 자, 저분들은 계약할 확률이 굉장히 높을 수뿐이 없는 거죠. 필계약으로 이어지는 확률이. 자, 이런 상황에서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 바로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 화면이 좀 멀어서 보일지 모르겠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게 그 분양 공고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아파트 부분이고, 자, 이거 상가입니다. 가끔 우리 그 신문에 보면 이런 그 분양 공고가 나오죠. 네. 의무사항입니까? 네, 의무사항입니다. 건축법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돼서. 네, 공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다수 사람들에게 공평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런 것은, 왜냐하면 상가나 이런 것들은 일반인들은 신문이나 이런 걸 접하지 않고서는 네. 알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자기가 취득하고 싶은 상가나 예. 임대 상가나 이런 걸 하고 싶은 분들은 네. 그 공고를 보고 접수를 일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2021년 12월 이건 아파트 공고. 아파트입니까? 예, 예. 12월 20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네. 2021년 12월 20일 맞죠? 상가 공고요? 예, 이건 예. 아파트 공고고요. 예, 뒷장 상가에. 네, 이것도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입니까? 예. 예. 상가 공고는 2020 1년 12월. 2020 잠깐만요. 2021년 예. 약간 12월 25일 정도. 25일 정도요. 예, 예. 자, 그날입니다. 자, 지금 그 아파트 공고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건축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분양 관계자이거나 분양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은 너무도 이거는 필수죠. 그냥 필수사항입니다. 네. 공고가 나갈 겁니다. 어디에 나갈 겁니다. 이런 거는 필수사항이죠. 네, 그 내용을 봐야 몇 시까지 이것을 계약금을 또 몇천만 원 넣게끔 사전에 예. 고지를 해주거든요. 네. 그러면 그것을 봐야만이 2, 3일 동안 또 목돈을 만들어서 네. 그 은행 계좌에 몇 시까지, 예. 뭐 12시면 12시까지 딱 지정을 해줍니다. 예. 그것을 벗어나면은 그 분양 사유가 박탈이 되기 때문에 예. 그것만 많이 저희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청약 아까 하셨던 분들도 그 계좌에서 이체해서보다 넣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합니까? 예. 예. 많이 기다리고 계셨겠네요. 저분들도. 이미 만약에 정상적인 공고를 냈다면 네. 앞쪽에 전철역 입구는 경쟁률이 한 200대에서 300대일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만큼 관심이 많았던 지역입니다. 이미 800명이 돈을 청약금을 넣었잖아요. 하고 싶다고. 그 상황에서 공고를 눈에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공고가 지금 안 보이니까 전화를 합니다. 자, 녹취록 한번 보여주세요. 녹취록 처음에 보면 여기 보면 그 저희가 담당은 이름을 좀 가렸는데 한 분이 공고가 안 나왔다고 그래요. 인터넷 쳐봐도 안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 얘기는 그 모른다고 그러죠. 지금 봐가지고 글로벌 시티의 직원입니다. 예. 직원인데 저분이 분양 담당이 맞아요? 네, 분양 담당 맞습니다. 저분이 맞습니까? 네, 사업부 담당입니다. 근데 모를 수도 있잖아요. 내 분양이지만 나는 뭐 내가 공고를 해놓은 것까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 인천 글로벌 시티 사업에서 이것이 여러 개의 사업을 했으면 간혹 실수로 예. 잊어버릴 수도 있고 모른다고 할 수 있지만 네. 상가 공고 같은 것은 네. 주된 업무를 그 직원이 해당을 하기 때문에 예. 이거는 모를 수도 없고 예. 모른다는 것은 더더욱 있을 수도 없는 말도 안 된다는 얘기죠. 예. 하나뿐이 없는 거예요. 상가 공고가 글로벌 시티의 유일한 사업이에요. 상가는. 근데 그거를 담당이 모른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고요.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보신 거는 저희가 임의로 타이프 쳐서 한 게 아니고 지금 그 인가된 속기 사무소에서 정식으로 듣고 녹취된 거를 푸는 겁니다. 자, 이거는 글로벌 시티 직원 모른다고 했고요. 그러면 분양 사무실 분양 업무를 하고 있는 대행사의 직원 한번 녹취 보겠습니다. 자, 이분은 그 분양 업무 하는 분인데 분양사 직원이죠? 네네, 분양사 직원입니다. 이분은 모른다는 건 말 자체가 안 되겠죠, 또? 네. 그분은 또 이제 아직 하지 않는다고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 이게 같은 공고 난 날짜에 그날 네. 전화하신 예, 거였죠? 예. 보이십니까? 남자 1군이 공고 안 났다고 지금 그래요. 지금 계속 공고는 안 났다고 그러고 모른다는 게 안 났다고 얘기하는 네, 거죠. 안 났다고. 앞서 직원은 모르겠다는 거고 이분은 공고 안 났다는 거예요. 이미 신문에 공고가 나 있습니다. 나 있는 상태에서 저런 얘기를 한 거죠. 네. 저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문제는 일단은 인천 글로벌시티에서 인천 시민들을 대상으로 예.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 가장 큰 문제고요. 공공성을 가장 내세워야 될 인천 글로벌시티에서 특정 세력의 지원을 위해서, 왜 특정 세력이냐면 이번 미분양을 시켜가지고 예. 특정 점포를 뒤로 빼줍니다. 그런 방법이 있어요. 예, 뒤로 빼줘가지고 이것을 보통 이거 투기를 조장하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이런 방법을 쓰는데 지금 여기에 했다고 제가 단언하는 게 아니고 네. 저렇게 하는 이유는 이런 방법을 하려고 하는 딴 데 사례가 있었다 그 얘기 한 네네. 거예요. 예. 좋은 점포를 예. 특정인들한테 줘가지고 예. 특정인들이 그걸 프리미엄을 네. 이제 과다하게 예. 많이 받게끔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그래서 건축법으로 이것은 금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반드시 알려줘야 되고 그리고 사전 청약한 분들한테는 어떻게 더더욱 그분들한테는 더더욱 알려줘야죠. 왜냐하면 예. 그분들은 분양 의향자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예. 더더욱 알려주는 것이 통상적인 상식인데 예. 그분들한테까지 모두 숨기고 예. 한 시행사 홈페이지도 올라온 것도 없고 예. 시행사 직원들도 예. 저도 여러 번 전화했습니다. 예. 공고가 언제 나냐. 공고가 아직 예정이 없다고 저희한테 거짓말을 했습니다. 20일 날 근처에 전화를 했는데도 네, 계속 며칠 단위로 계속 전화를 했습니다. 예. 그날 정도 저희는 분양을 오래 하다 저는 부동산과를 나왔고 상가 분양을 제가 한 지가 벌써 한 30년이 됐기 때문에 예. 이 정도 되면 분양 공고를 낼 시점이다 예상을 하고 저도 인천 글로벌시티에 확인, 왜 여러분들이 분양을 받겠다고 저한테 예. 공고 나면 바로 연락을 해달라고 하니까 제가 그 부분을 알려드리게 했는데 인천 그 분양사 담당 직원들도 네. 아직 모르겠다. 아직 음. 모른다. 예정이 없다라는 예. 계속 이런 거짓말을 했습니다. 우리 시청자들 의견 어떤지 한번 댓글 한번 줘보세요. 네, 시청자들께서도 저도 들어가면서 저게 가능한가. 자, 현업에 계신 분이 설명해 주시니까 정말 현실적이다 이런 얘기해 주셨고 놀래시고 계신 분도 좀 계십니다. 네, 우리 지금 말씀 전해드리는 거는 우리 이사님께서 저 인천 FM에다 지금 단독으로 지금 얘기해 주시는 거 맞습니다. 이렇게 자 정리를 해봤고요. 아까 미스테리 부분 다시 한번 열어볼까요? 네, 이게 상가를 분양을 둘러싼 미스테리 첫 번째 사전 청약이 넘쳤다였고요. 확인됐습니다. 800명이 네. 넘은 걸 확인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분양 공고가 실종이 됐다. 본인들은 했다고 지금 얘기하는데 이걸 안내받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전 청약자 중에서 많은 분들이 안내를 못 받은 걸로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왜 그런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시행사에서 예. 조직적으로 이런 좋은 쉽게 말해 로얄 상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로얄 상가를 분양사하고 예. 짜가지고 예. 일부를 빼돌리거나 예. 이렇게 공고를 은폐해가지고 예. 일반인들은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를 네. 박탈하기 위한 어떤 사전 치밀한 전략으로 인해서 이런 것이 발생이 되는 할 수 겁니다. 있다는 의혹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너무나 의혹이 강하게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다 들여다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말씀 나온 거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가 2단계 분양 사업을 합니다. 그 송도 아메리칸 타운 2단계 하면서 분양에 관한 지원금을 시공사인 포스코에 175억을 지원합니다. 자, 이건 분양 수수료가 아닙니다, 시청자 여러분. 175억을 분양업체 선정해줘. 좋은 대로, 아주 믿을만한 대로 해줘. 의미를 담아서 175억이 건네갔고요. 그래서 분양사가 생기는데, 그 분양사는 분양을 합니다. 해서 분양 수수료를 받아간 거죠. 네. 예. 근데 그까지 하면 어떻게 저렇게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또 별도의 어려운 상가 분양 정말 어려운 데인데 참 잘해줘서 고마워. 정말 어려운 데인데 고마워해서 그 오피스텔도 마찬가지 상황이죠? 오피스텔은 공고를 냈습니다. 아, 그건 냈습니까? 예, 공고를 그건 정상적으로 완판됐나요? 예. 그러니까 오피스텔은 완판됐으니까 빼고
상가 정말 어려운데 해줘서 고마워. 그래서 66억 원의 인센티브를 줬다는 겁니다. 분양과 관련된 3번의 돈이 지출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더 지금 이사님께서 알아보니 분양 공고를 제대로 봤다는 사람이 없고 그 시행사나 분양사나 분양 공고 안 납니다, 모릅니다로 일관을 해왔고 사전 청약자들한테도 내용을 알려준 게 없고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해고 계십니다. 자, 지금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66억에 대해서는 우선 전 대표의 해명이 있었습니다. 그 반박 그 우선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반박은요 좀 더 밑으로 내리시면 이 부분이 아니고요. 네. 이 반박은 꼭 저희가 표기를 해줘서 돼야 되기 때문에 좀 내리시면. 네. 자, 전 대표의 반박입니다. 송도 아메리칸 타운 1단계 사업 때 상가 분양이 잘 안 됐다. 이렇게 좀 비켜주시죠. 잘 되지 않아서 힘들었다. 맞나요? 1단계 사업. 1단계 사업에서는 잘 안 됐습니다. 네. 위치가 예. 2단계 상가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네.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불연화했다 이제 이런 얘기인 것 같죠. 그래서 2단계 사업에서 분양이 잘 되면 인센티브를 주기로 계약했던 것이다. 이렇게 했다 그러네요. 네. 예, 저게 맞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직접 보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네. 네. 그 당시 이사의 경영적 판단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배임이 아니다. 이런 얘기고요. 또 이와 관련된 모든 자료가 회사에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 사장이 고소했다. 이렇게 지금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님, 저희가 이제 저 내용을 보면서 66억이란 돈을 지급을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인 이유가 명확한 것이 있습니다. 왜냐 건축법상 불법을 내세워 가지고 그 분양을 할 경우에는 그 분양 대행 계약서상 네. 지급하지 않아야 될 명시적인 문구가 있습니다. 네. 불법적인 거. 네. 그리고 상가 수수료도 예. 불법을 내세워서 상가 분양을 했을 경우에는 네. 그것을 지급하지 않아야 될 일부 지급하지 않아야 될 명시적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런 것을 다 무시하고 예. 이런 걸 지급했다는 것은 네.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네. 근데 저분께서 전 대표께서 마음이 좀 넓어서 네. 고생하니까 저렇게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까요? 저희가 2019년 네. 4월 달부터 아파트 분양을 들어갔습니다. 예. 그래서 사전 청약하고 그 다음에 또 코로나가 터졌거든요. 그렇겠네.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직원들이 3년 동안 네. 수입이 없어가지고 어떤 분은 신불 상황에 처하고 네. 핸드폰이 중지가 돼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받아야 할 수수료가 있으니까 예. 시행사에서 직원들한테 일부 50만 원씩만 지원 좀 해줘라. 음. 최소한 영업 직원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핸드폰을 끊기면 안 되지 않나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 번 건의를 올렸습니다. 예. 직원들 커피 한 잔 사준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박정한데 유독 그 회사만 66억을 1단계에 벌어졌던 상황까지 끌고 와서 또 이루어지면 안 되니 네. 2단계는 저렇게 사전 청약 많지만 1단계 때는 미달이었었다. 그러니까 줘야 된다. 이렇게 했다는 그것도 얘기네요. 앞에서 인천 글로벌시티에서 분양 공고까지 숨기면서 인천 시민들을 대상으로 기망을 하고 불법을 자기네들이 같이 분양 사오고 짜가지고 그것도 인센티브 불법을 잘했으니까 66억을 주는 것은 예. 대한민국 분양사상 이런 것은 아직 저는 예. 보질 못했습니다. 일반적인 관행을 놓고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조사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날 수도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요. HEK님께서 지원 시점이 궁금합니다 얘기했는데 지원 시점은 청약 시점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분양 수수료 지급 시점을 얘기하는 지원 거죠. 시점. 일단은 청약은 우리가 분양하기 앞서서 공고하기 앞서서 한 거고요. 네. 보통 한두 달 앞서서 한 겁니다. 보통 여기는 공고하기 전에 10일 전에 했습니다. 10일 전에 2주 전에 했습니다. 2주 전에 청약자 이렇게 네네네. 많았고요. 그 다음에 그 분양 지금 따롭게 또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게 수수료에 대한 지원 시점인가요? 네. 66억? 그건 언제쯤일까요? 그건 이제 분양 끝나자마자 아주 불이 나게 보통 1차 50% 계약금 때 50% 중도금 때 50%라고 했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일시불로 지급한 걸로 제가 들어가지고 네. 굉장히 이뻐하시는구나. 네. 전 대표님이 예. 그 분양 대행사를 엄청 이뻐하시는구나. 네, 라고 생각을 하셨다는 거고요. 자, 저희가
오늘로 이 방송이 끝나는 게 아니고 2차 보도에서는 더 기막힌 일이 또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지금 예상은 수요일쯤 저희가 취재를 좀 더 해야 되고 또 전 대표의 입장을 또 저희가 들어야 돼서 그 취합해서 수요일날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그리고 지금 이기인 이사님하고 다시 한번 만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뉴스 리포터요. 오늘은 그 인천 글로벌 시티 이 상가 분양을 둘러싼 미스테리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점검했습니다.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주 이번 주 수요일날 네네. 다시 한번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